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과 초음파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6년 3월 11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용초사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 제가 만든 초음파 교육 과정입니다. 여기에 초음파 특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2016년 2월 28일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주최한 복부 초음파 영상 강좌에서 김세영 교수님의 급성 상복부 복정의 초음파 진단 강의를 이 서머라이즈해서 아주 선생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우리 용초사 용산 초음파 로고죠. 용이 있습니다. 용이 아주 꽃도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만든 초음파 핸즈온 코스 DV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스캔법입니다. 초음파는 올바른 스캔법을 해야만이 정확한 진단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DVD는 총 7장으로 복부, 갑상선, 경록외 스캔을 직접 모델을 대상으로 이 위치라든지 스캔 각도라든지 스캔의 팁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DVD로 찍어 놨습니다. 지금 많은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053-743-2089나 이메일 ilbongkm 한밀.net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용산 초음파 아카데미가 개최하는 제1회 갑상선 초음파 FNA 워크숍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2016년 4월 3일 일요일 오전 9시 반에서 오후 1시까지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리미 펜션장에서 10명 정원으로 그날 오시면 초음파 갑상선 강의하고 현저 그리고 이 돼지고기를 이용한 니들, FNA 실습, 스미아 그리고 저희 김일봉 내과의 초음파 정례를 선생님들 같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참가하신 분에게는 물론 강의 자료 DVD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통증을 유발하는 간 종양. 우리가 이제 간 종괴가 작을 때는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커지게 되면 간의 피막을 팽창시켜서 우상복부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 간 실질 안에서는 통증이 없죠. 간의 피막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버 바이오시 할 때 간 피막만 마취시키면 간 안은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괴는 우리가 간세포암, 혈관종, 간선종, 담낭암, 당간암, 간전이암 이런 것이 이제 커지면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둔통이죠. 그러나 이제 종괴가 파열되거나 출혈을 일으킬 때는 그때는 이제 어큐트 압도멘 급성 종양을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 복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들로 헤파틱 아데노마, 간세포암, 간혈관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헤파틱 아데노마, 간선종이죠. 이거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젊은 여성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젠이나 스테로이드 복용하는 경우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1형 글라이코겐 스토리지 디지즈, 글리코겐 축적 질환실은 다발성 헤파틱 아데노마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데노마는 드물지만도 이 칼시노마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리적으로는 70%는 싱글로 생기고 그리고 피막이 있고 중심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하고 감별되는 점이죠.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 다른 점은 첫째 이것은 피막이 있죠. 아데노마는. 두 번째는 우리가 피막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 반응 조직이 없죠. 센트럴 스카는 이 FNH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FNH는 피나인 하이퍼플라시아인데 헤파틱 아데노마는
아데노마 선종이죠. 그래서 헤파노만 칼시노제네시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FNH는 컴플리케이션을 일으키지 않지만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는 이 브리딩이나 헤모라지를 일으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죠. FNH 간 선종과 FNH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의 간별이죠. 플라시아. 네, 첫째는 간 선종은 피막이 있죠. 이거는 피막이 없습니다. 피막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 스카가 센트럴 스카. 이거는 선종은 없고 여기는 스카가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이것은 이제 선종은 출혈 브리딩을 잘 일으키죠. 출혈 경이. 이거는 출혈이 없죠. 이거는 이제 칼시노젠의 악성화가 간선종 있죠. 그러나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는 악성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초음파 속에는 어떠냐? 간 선종의 초음파 속에는 결국은 이 안에 선종 안에 지방하고 글라이코젠이 중요합니다. 지방하고 글라이코젠이 많으면 고에코로 보이겠죠. 그리고 내부의 출혈이나 개사 시에는 헤테로지너스한 고에코, 저에코가 섞이게 되죠. 그리고 이 파열된 선종은 내부 출혈에 의해서 불균질한 간 종괴 또는 헤모페리토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아데노마는 특징적인 초음파 속에는 없죠. 초음파 속에 결국은 지방이 내부의 성상에 틀이죠. 내부의 지방이나 지방 글라이코젠이 증가되면 글라이코젠이 많으면 고에코가 되고 그렇겠죠. 적으면 아이소에코, 적으면 등에코, 때로는 저에코가 될 수도 있죠. 결국은 내부 성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두 번째는 출혈이 중요하죠. 출혈이나 괴사를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합에코, 헤테로지너, 불균질한 내부의 코를 보이죠. 불균질한 내부의 코.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복강내 출혈할 수가 있죠. 복강내 터지면 복강내 출혈하면 헤모페리토늄 되죠. 그렇게 배 안에 피가 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부의 성상은 초음파 성상에서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간의 레프트 로브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피막이 있겠죠. 피막이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내부는 안에 팻이 많으면 팻이나 글라이코젠이 되면 고에코가 되겠죠. 여기에 만약에 출혈 시에는 헤테로지너스 불균질한 고에코가 되겠죠. 결국 내부의 이런 그 성분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간세포암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세포암 HCC죠. HCC 헤파토 셀룰라 칼시노마. 헤파토셀
간세포암은 종양의 크기, 성장 양상, 세포 구성 성분, 괴사 정도라든지 기존 간 질환, 주위에 있는 언더라인 리버 질환 디지즈에 따른 다양한 초음파 소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 에코, 종양 변연의 형태, 주위의 할로, 주변 저에코, 달무리, 후방 음양 증강, 측방 음양, 모자이크 패턴 이런 걸 이제 잘 관찰했습니다. 지금 요 이야기는 결절형 간세포암입니다. 간세포암 중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결절형 간세포암, 노듈라 타입 HCC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절형 간세포암을 관찰 시에 관찰 포인트죠. 뭐를 봐야 될 것인가? 관찰. 그렇죠. 결절형 간세포암의 관찰 포인트는 첫째는 내부 에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변연, 결절의 변연이 어떠냐? 변연. 그 다음에 결절 변연, 할로, 달무리죠. 헤일로까지요. 그 다음에는 후방 음양 증강, 축방 음양, 라테럴 쉐더죠. 축방 음양이죠. 그 다음 모자이크 패턴, 요 6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걸 이제 관찰해. 자, 결절이 이렇게 있다. HCC 결절이 있죠. 결절은 내부 에코는 어떻게 되느냐? 성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부 에코 결정은 내부 에코는 어떻게 했냐? 내부에 팻이 많거나 이러면 고에코로 보이죠. 고에코로 보이고, 세포 성분이 많을 때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팻이 많은 것은 주로 이제 고분화형 간세포암입니다. HCC. 저분화형이나 중분화형은 팻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저에코로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 에코는 제일 중요한 것이 팻 성분. 그 다음에 결절의 변연이 중요하죠. 변연이 이렇게 불분명하냐, 변연이 분명하냐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제 간세포암이 처음에는 결절이 불분명하다가 나중에는 분명해지죠. 이렇게 암이 꽉 차버리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불분명하다가 나중에 분명해지죠. 암세포가 침륜이 돼가 주위 조직하고. 그 다음에 헬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로는 간에 이렇게 테두리죠. 테두리. 요걸 헬로다. 테두리는 일반적으로 저에코로 보이죠. 여기 테두리가 저에코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HCC가 팽창 발육을 하면 주위 조직을 컴프레션 하죠. 주위 조직을 압박을 해요. 조직 압박. 주위 간 조직을 압박하고 파이브로시스를 일으키죠. 그래서 저에코로 헬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후방 음양이 증강이 됩니다. 후방 음양 증강. 다는 아는 건데 이렇게 후방 음양 증강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많냐? 간세포암이 세포 정식됨으로 세포가 정식이 되죠. 간세포암은 정상세포 간세포에 비해서 작고
밀도가 확 들어요. 보통 정상보다 4, 6배 많죠. 증가가 되죠. 그리고 소세포죠. 암세포는 소세포성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의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초음파 빔 투과가 증가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광영향 증가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라테랄 섀도우. 라테랄 섀도우 하는 것은 이렇게 캡슐이 있을 때 초음파 빔이 이렇게 여기 캡슐을 부딪힐 때 빔이 꺾이는 거죠.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죠. 그렇죠. 여기 이제 라테랄 섀도우입니다. 라테랄 섀도우. 네.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요 간세포함은 주위보다는 음속이 빠르죠. 요는 세포 내부 세포는 초음파의 속도가 빨라지죠. 초음파 스피드가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숫자는 초음파 빔이 이렇게 들어가면 라테랄로 꺾입니다. 물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결절열에 있으면 HCC에는 초음파 빔이 바깥으로 꺾이죠. 이렇게 초음파 빔이 와가 이렇게 꺾이고 시스터일 때는 반대죠. 시스터는 안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초음파 빔이 이렇게 와가 안쪽으로 꺾이는 거죠. 시스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틀리죠. 그러면 요거는 클리어한 섀도우고 섀도우를 만들고 요거는 약간 불분명한 섀도우입니다. 섀도우 조금 틀리죠. 시스터는 초음파 스피드가 낮고 HCC는 초음파가 잘 빨리 통과하죠. 그래서 꺾이는 게 바깥쪽으로 꺾이고 시스터는 안쪽으로 꺾이고 여기 틀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자이크 패턴이죠. 모자이크 패턴은 결절이 이렇게 보면 HC 결절에 셰프트미 비슷하게 있고 일단 요 안에 내부의 에코가 조금 틀립니다. 요걸 어떤 부분은 고에코, 어떤 부분은 약간 고에코, 어떤 부분은 저에코. 이렇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HCC의 구성 성분이 틀리는 경우입니다. 요거는 구성 성분의 차이죠. 구성 성분의 차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팻이 많거나 안에 슈도 그랜줄라 포메이션 포메이션 형태 또는 뭡니까? 여기에 사이누소이드 딜라테이션 이런 경우에는 고에코입니다. 고에코. 그래서 안에 구성 성분이나 그 내부의 스트럭처럴 체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모자이크 패턴을 보이죠. 이런 것이 이제 HCC의 전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세포하면 2cm 미만인 작은 소간세포는 균질한 고형 암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광음량 증강을 잘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성 간세포함 되면 내부가 응고, 괴사, 출혈, 간질 섬유화, 신생혈관 때문에 고에코를 동반하는 불균일한 혼합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2cm 미만 소간세포함은 균질하기 때문에 저에코로 보이겠죠. 저에코. 그러나 간세포함이 커지는 종대 시에는
시에는 헤테로지는 불균질한 에코로 보이게 되겠죠. 균질한 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내부 에코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간세포함에 파열되는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간세포함 파열 급성 복종을 일으키죠. 그래서 강경변 소견이 보이고 그 안에 하이퍼바스큘라는 HCC가 불균질하게 보일 때, 그럴 때는 이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할 때는 반드시 이제 HCC 파열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 주위에 고에코스엔 껍질처럼 보이는 종괴는 이 급성 헤모페리톤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CT를 찍어보면 복강 내에 유리 액체의 고에코의 헬복강을 시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중 CT에서는 그 이제 다이나믹 CT를 찍어보면 그 종괴가 HCC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무슨 뜻이냐 하면 갑자기 리버 시로시스 환자가 어큐트 압도멘 그간 셰파움의 파열이죠. 리버 시로시스 환자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할 때는 혹시 간 셰파움 파열을 생각하게 됩니다. 초음파 소견에서는 자 초음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리버 시로시스 노조랄티가 있지 않습니까? LC가 되니까 노조랄. 그런데 요게 종괴가 HCC 종괴가 있습니다. 요거는 HCC 종괴, 간 LCC 리버 시로시스의 간 포면이죠. 요 주위에 껍질처럼 요렇게 여기 요거 파일돼 있죠. 네, 파일돼 있죠. 브리딩 출혈에 의해서 껍질처럼 의한 HCC 주위에 껍질 있죠. 이걸 이제 이걸 가지고 린더 껍질. 그리고 여기에 주위에 이제 헤모펜에는 피가 고이게 되죠. 피가 고이면 이 주위에 액체가 여기 피죠. 출혈은 CT상에서 고음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이퍼바스큘 가혈관성 종괴 이런 식으로 초음파 소견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간선종 헤망지오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간혈관종 헤망지오마죠. 우리가 혈관종은 단층의 혈관 내피세포로 피복되는 무수한 작은 혈관광으로 구성되어 있죠. 거기에 얇은 섬유성 경막이 있습니다. 그렇게 혈관의 엔도세리움 라인이 되는 단층이죠. 거기에 혈관광의 주위에는 얇은 이제 경막 하이브로셉툼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형적인 초음파 속에는 경계가 분명하고 균일한 고에코 종괴로 간혹 후방음량 증강을 동반합니다. 요거는 이제 혈관종 본질적으로 낭종하고 같으니까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 그렇습니다. 고에코 종괴가 나오는 것은 혈관벽과 혈액 사이에 수많은 음량 계면이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후방음량 증강은 혈관종의 내부의 혈액 때문에 그런 거죠. 3cm 이상 돼서 후방음량 증강이 보입니다. 3cm 밑에는 후방음량 증강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소견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혈관종은 피막은 없습니다. 피막은 없고 요 안에 혈관종은 무산 바스큘라 스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관 내강이 있겠죠. 네. 요 사이는 섬유성 견막이죠. 견막이고 여기에는 이제 엔도셀륨으로 라이닝 되어 있죠. 혈관 내피 셰프. 이거는 혈관 내피 셰프죠. 그 안에 이제 내강에는 혈액이 이렇게 혈액이 모여 있는 거죠. 혈액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왜 고에코로 나오느냐? 예, 무수한 초음파 반사가 이런 초음파가 이렇게 오면서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혈관 내강하고 요거 내피세포의 음양계면 있죠. 음양계면으로 반사가 많이 하니까 그렇죠. 반사 이 때문에 보일 거죠. 그 다음에 후방음양 증강은 이 안에 다른 결절하고 틀리가 안에 혈액이 있기 때문에 초음파 빔의 투과성이 높죠. 빔 투과가 많이 돼요. 그래서 후방음양 투과 음질이죠. 이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초음파상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고에코 여기 뒤에 후방음양 증강 여러 식으로 됩니다. 여기 이제 전형적인 해망지오메예요. 그런데 이제 저 초음파상에서 보시면 에이티피컬한 해망지오마 소견이 많습니다. 이게 전형적이죠. 종괴 내부가 불균질한 에코로 보이기도 하고 또 고에코 테두리를 보이는 수도 있고 또 지방간에서 혈관종은 균질한 저에코 종괴로 보이가 악성 종양하고 감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해보면 이 크기와 에코가 변화가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종에서의 에코 변화는 혈관종 자체의 그 변화일 수도 있지만 주위의 간 실질의 에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죠. 물론 혈관종 자체에 이제 그 안에 혈전이 생긴다든지 또 혈관종 안에 있는 바스큘라 이게 스페이스가 커진다든지 또는 인보루션이 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도 물론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10cm 이상을 자이언트 해망지오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부의 섬유화, 혈전, 출혈, 낭성, 변성, 괴사로 의해서 불균질한 내부 에코를 보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른 중심부에 섬유화 반응, 파이브러스가 생길 수가 있고 고에코, 객막이나 스케아엔 후방음양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가 해망지오마의 진단은 결국은 다이나믹 CT나 MR이나 또는 조형초음파에서 특징적으로 변연에서부터 이 조형이 되면서 안으로 차들어가는 소위 글로불라, 노줄라 인핸스먼트가 보이면 해망지오마로 진단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소견이죠. 소견입니다. 이제 에이티피컬 비전형적인 해망지오마. 해망지오마는 고에코고 뒤에 후방음양 증강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에이티피컬은 첫째는 이제 해망지오마가 이제 요렇게 변연은 고에코이고 변연 고에코고 내부가 저에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저에코. 네. 요거는 이제 해망지오마 내부가 변성을 일으키죠. 내부 변성을 일으키죠. 그러면 에코가 떨어져요. 요거는 변연에는 그래도 변연에는 해망지오마의 그
소혈관광이 유지가 되는 거죠. 혈관광 센터 부분은 그 변선을 일으켜도 변연은 유지돼 이렇게 이런 마지막 스트롱 에코 해망점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위가 리버시로시스나 패티 리버 주위가 패트라 또는 LC가 되어버리면 해망점하고 오히려 저에코로 보입니다. 고에코가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초음파의 고에코나 저에코 이건 전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트롱 에코 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에코 이럴 때는 이제 다른 간세포암이나 이런 거하고 반드시 HCC와 감별을 필요합니다. 감별이 필요하죠. 반드시 CT, MR. 그 다음에 자이언트 해망지오마가 커지면 큰 해망지오마는 큰 혈관종은 이제 변성을 막 일으키겠죠. 그래서 해망지오 모양이 막 변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출혈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에코로 되죠. 출혈 고에코. 그 다음에 여기에 칼시케이션, 석회가 생기면 당연히 섀도를 음영을 동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에 헤테로지너스겠죠. 이렇게 파이브러스 세프타도 생길 수 있고, 세프타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변성을 일으켜가 불균질한 내부 에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해망점화의 우리가 진단은 조형 CT나 MRI나 인핸스먼트 패턴을 보고 합니다. 또 혈관종 센터 부분에 중심부 스카가 생겼습니다. 중심부 스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망점의 진단에 중요한 것은 조형 패턴이 있죠. 조형 패턴. 진단은 조형 패턴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특징적인 조형 패턴이죠. 이제 처음에는 동맥기에는 이렇게 동맥기, 그 다음에 문맥기, 지형기, 딜레이드 페이스죠. 포탈 지형기. 보면 이제 동맥기에는 이렇게 해망점의 변형 부분에 이렇게 노줄라 선상이야 이거. 이런 식으로 노줄라 글로뷸라 조형이죠. 이렇게 되고 문맥기 되면 이제 서서히 차고 들어가죠. 안으로 이제 필리 안으로 이렇게 조형이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센츄럴 필 차들어간다는 거죠. 딜레이드 페이스를 이제 거의 다 차게 되죠. 거의 다 차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안쪽에 센츄럴 스카가 있으면 센츄럴 스카 부분은 조형이 안 되죠. 여기에 스카 부분은 스카 부위는 조형되지 않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적이죠. HCC는 early enhancement, early washout인데 해망점화는 이제 바깥에부터 안으로 서서히 차들어가는 이런 이제 소견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5번째 시간 그 통증을 유발하는 간종양, 간선종, 간세포암, 그 다음에 간혈관종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